삐빅삐빅. 요란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7시, 서울의 도심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다. 잠에서 깬 나는 염글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눈부신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진다. 저 어딘가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꿈을 좇는 이들로 가득할 테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나 민준이 있다. 34살, 굴지의 투자은행 에스캐피탈의 펀드 매니저. 화려한 사무실, 고급 수트, 최신형 스포츠카.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완벽해 보인다.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이미 나는 M의 귀재로 불린다. 돈의 흐름을 읽는 촉,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예측하는 통찰력. 덕분에 지난달에도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 야, 너 어제 그 모델이랑 진도 어디까지 갔대? 늘 그렇듯 잘 차려입은 동료 지성이 툭 던지는 말에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응수했다. 무슨 소리, 천천히 가는 중이라니까. 에이, 연봉 1억에 방송에도 나가는 넌 여자들이 줄 서서 기다릴걸? 그의 놀림에 나는 으쓱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겉보기엔 화려한 성공을 휘감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영 편치 않다. 날카로운 경쟁, 숨막히는 압박감. 그리고 감춰야만 하는 위험한 진실들. 이 화려함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아는 이는 없다. 민 본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마주친 김 대리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그가 내미는 서류를 휘어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그룹 펀드 손실액이 200억을 훌쩍 넘긴 모양이다. 민 본부장님, 이번 펀드는 너무 위험하게 운용된 게 아닌가요? 만약 투자자들이 손실 사실을 안다면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쓴 입맛을 다시며 속삭였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강조한 건 언제나 수익성이지. 위험은 글쎄 감춰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향했다. 투자자들의 눈은 오로지 최고의 수익률에만 향하는 법. 상품에 내재한 위험 따위는 아무도 알려고 들지 않는다. 그저 높은 수익, 돈이 몰리는 곳. 그것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자본주의의 민낯인지도 모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실은 침묵한다. 욕망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고 세상은 더욱 각박해져만 간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피어오른다. 하지만 결국 나 역시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 눈 감은 채 앞으로 내달릴 뿐이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림자는 또 얼마나 더 짙어질까? 멈출 줄 모르는 질문들을 안고 오늘도 숨 가쁘게 달려간다. 펀드 수익률 하락, 잇따른 투자자들의 항의. 최근 들어 우리 팀에 좋은 소식이 없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낄 수 있었다. 민 본부장,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사장이 비서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다. 강당처럼 넓은 공간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자네도 알겠지만 알그룹 펀드 사태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버렸어. 엄청난 손실에 투자자들이 발칵 뒤집혔지. 이건 우리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야. 사장의 침통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다. 나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생각이 뒤섞였다. 펀드 설명서의 위험성은 명시되어 있었잖아. 수익을 줬다 실패한 건 투자자 책임 아닌가?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잘못인지도 모른다. 과도한 욕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한 죄. 괴로운 침묵이 맴돌았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 투자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사기꾼 같은 이라고. 당장 책임지고 손실 보전해줘야 할 거 아냐? 고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진다. 나는 이를 악물며 최대한 냉정히 답했다. 선생님, 펀드 가입하실 때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드렸습니다.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친 욕설뿐. 그 모든 분노와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문득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뒤통수를 친다. 그때 난데없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당신이 민준 본부장이죠?
제 남편은 당신이 권유한 펀드에 전 재산을 날렸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의 김 여사가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가족들 생계는 어쩌라는 거죠? 대체 책임질 생각은 있기는 한 거예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솟구치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힘겹게 말을 골랐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내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뺨에 퍽하고 따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김 여사의 손바닥이 정통으로 내 얼굴을 후려쳤다. 얼얼한 통증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김 여사는 오열하며 쓰러졌고 직원들이 푸축해 데려갔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우리가 판매한 건 위험천만한 상품이었던 거야. 수익성만 강조하고 위험은 감췄지. 지금 벌어진 일의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어.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온 우리의 행태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돈을 향한 눈멀음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과 의심이 꼬리를 무는 하루였다. 무너지는 듯한 가치관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태양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붉게 물들일 뿐이었다. 김 여사 사건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회사를 집중 조명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불완전 판매를 일삼은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민준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근래 들어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동료 지웅이 내 자리로 다가왔다. 어딘지 모르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무슨 일이야? 아직도 그 펀드 사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거야? 아니요, 사실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제 아그룹 사건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그가 내민 문서는 아그룹 펀드의 설계사가 보고한 운영 보고서였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서류로 보였다. 하지만 곧이어 지웅이 가리킨 부분에서 나는 숨을 멈추고 말았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고객들에게는 원금 보장을 강조했는데 정작 펀드 매니저는 고위험 파생 상품에 자금의 80%를 투자했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상품을 판 건 아니겠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의 파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검토해 보았지만 오히려 의문은 깊어질 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이 하나둘 맞물려 갔다. 불완전 판매, 부적절한 투자, 내부자들의 모호한 짬짬이,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덫에 우리 모두가 걸려든 것은 아닐까.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단 말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저 바깥 세상의 눈부심과 달리 내 마음속은 점점 어둠에 휩싸이고 있었다. 출근길 셀쭉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올랐다. 쏟아지는 사람들 틈에서 문득 지웅의 말이 되살아났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설사 우리 회사의 치명타가 되더라도. 그래,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왔던 것 같다. 윤리보다는 이익을, 양심보다는 욕망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진실을 직면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회사에, 아니 이 사회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이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나는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설령 그 끝이 나 자신에 대한 치열한 투쟁일지라도. 민준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출근길에 나를 붙잡은 건 경찰청 강력계 소속 형사였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 회사 관련 의혹들 때문인 듯 싶었다. 혹시 알그룹 펀드의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나요?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B사가 고객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지웅이 이 모든 정황을 제보한 걸까? 그래, 결국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하는 거였어. 더 이상 감추고 부정할 수는 없지. 네,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객들에게 제공한 정보와 실제 운용 내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다. 아무리 괴로워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형사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 당분간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제 회사에선 어떤 표정으로 버텨야 할까? 괴로운 마음을 추스르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이 민준, 무슨 일이야? 감히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부장의 험악한 표정에 순간 얼어붙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건가? 나는 온 힘을 다해 냉정함을 유지했다. 부장님, 우리가 해온 일들 결코 바른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지금 네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널 위해 해준 게 뭔데 이런 배신을? 배신이라뇨?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겁니다. 눈 감고 귀 막은 채 숨어서 모른 척할 수만은 없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요.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다. 알겠어. 자넨 이제 우리 편이 아니로군. 현 상황에 대해선 사장님과 임원진들이 결정할 테니 그때까지 자중하는 게 좋을 거야. 쏘아붙이는 부장의 목소리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신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퇴근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닥칠 험난한 싸움을 예감할 수 있었다. 곳곳에 도사린 장애물들, 진실에 눈 감으려 할 무수한 방해꾼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비록 더디고 힘겹겠지만 지금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 지용을 비롯한 양심적인 이들의 연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반드시 빛을 만나리라.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옅은 미소를 띄었다. 나 민주는 오늘도 진실을 향해,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 비록 그 길이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회사는 연일 홍역을 치렀다. 잇따른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에 임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끔찍한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다. 민준 본부장님, 사장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마침내 최고 위층으로부터 호출이 내려졌다. 어떤 질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다. 자네가 경찰에 제보까지 하다니 회사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뭔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치는 사장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니, 물러서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사장님, 저는 결코 회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설령 제 자리를 잃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응, 알겠네. 자넨 오늘부로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당장 사표를 쓰고 나가주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해고 통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 길이 옳음을 믿었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회사 앞 광장엔 피해자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가득했다. 우리 피 같은 돈 돌려내.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들의 절규 속에서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린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민준 씨 정말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웅의 위로에도 민준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싸워 이겨낸 작은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늘로 물러났지만 이는 결코 끝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어떤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물러서지 않으리라. 지금 무너진 곳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진실의 편에 선 이상 마지막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며 민주는 결연한 눈빛으로 앞날을 응시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테지만 기필코 해내고야 말리라.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했다. 해고 이후 민준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살던 날들과 달리 이제 그에겐 싸워 이길 명분이 있었다. 물론 앞날이 녹록지만은 않을 터.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들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무작정 나와 버려서. 걱정 어린 어머니의 음성에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에휴, 알겠다. 우리 아들 믿는 수밖에. 정의로운 길을 가는 너를 엄마는 응원할게. 나의 굳은 결심을 알아본 어머니는 못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를 꼭 안아주었다. 가족들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나에겐 더없이 큰 힘이 되었다. 해고 소식을 들은 지웅 역시 나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다. 민준 씨 정말 멋진 결정이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도 저랑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는 게 어때요? 응? 무슨 뜻이야? 저희 시민단체에서 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민준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뜻밖의 제안에 나의 눈이 반짝였다. 아직 막연하기는 했지만 갈 길이 보이는 듯 했다. 고마워 지웅아. 제안 받아들일게. 뭐부터 해야 할까? 일단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겐 위로가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때문에 고통받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것만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였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금융 피해자 모임 1인 시위, 불완전 판매 고발 운동.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컸다. 거대한 자본의 횡포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물꼬는 이미 틔워졌다. 완전 판매 직김이 나의 활약은 어느덧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금융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그 길에서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물론 싸움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자본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는 정부,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저항. 수없이 좌절하고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신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나아갔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덧 대한민국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자본시장 불완전 판매 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작은 승리였지만 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터. 그 험난한 여정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설 것이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자본시장 불완전 판매 피해구제법 통과 소식은 큰 희망이 되었다. 힘겹게 싸워온 시간들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어느덧 금융개혁 운동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나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저 같은 후배도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문득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어느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피해자 모임에서 감사 인사를 건네는 김 여사를 만났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지난날의 상처가 아물고 새 삶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세상이 아닐까. 그렇게 세월은 흘러 38이 되었다. 여전히 험난한 싸움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내면은 한없이 평온해져 있었다. 어느 날 대학 후배들과 함께 자리한 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분명 불완전합니다. 양육강식의 논리,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 저 역시 오랫동안 그 굴레에 갇혀 살았죠.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증언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손잡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 희망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떠올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으니까. 자본의 눈먼 질주 속에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좇는 길. 이제 분명한 삶의 이정표가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다짐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훗날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한 시대의 불의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낸 나의 이야기를. 자본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사회, 그 새로운 희망의 서막을. 아직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이들.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내가 있고 지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모여 마침내 거대한 횃불이 되듯 우리의 연대와 저항은 이 비정한 시대를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진실의 편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 마침내 세상의 온도를 바꿀 수 있기를. 우리는 믿는다. 희망을 품은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